이렇게 종종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러 이제 이혼 소송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또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, 이게 아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달리 좀 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울컥해지거나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. 부모야, 피해 배우자야. 그냥 내가 배우자 잘못 선택한 그 잘못이라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자식들이 뭐 부모를 선택했습니까?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이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. 그러면 이 부모들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끝까지 지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, 그렇지 않은 이 부모들이 많습니다. 이제 예전에 한번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. 이 남편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중학생 다니는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, 이 상간녀를 알게 된 거예요. 상간녀를 알게 됐는데, 이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완전히 미쳐가지고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렇게 다정하고 괜찮고 좋았던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느냐,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도 옛날 과거의 남편이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,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면서 남편을 계속 붙잡았는데, 그 안 잡히더랍니다. 이게 더 오히려 아내가 잡으니까 더 자기가 더 당당해지고, 그러면서 오히려 이혼해달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뭐 조르고 해서 결국은 이 아내가 이혼을 했대요. 이혼을 했는데, 이제 당연히 이제 양육권은 이제 이 아내가 가져왔죠.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아빠한테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남편은요, 이 자식들한테도 더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자식들도 이제 자기를 이제 거부를 하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 자기가 그 원인을 만들어낸 건데, 그걸 모르더라고요.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혼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이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내가 당연히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. 그랬더니 뭐 요즘에 뭐 일이 안 들어온다 뭐 한다. 이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남편이었거든요. 근데 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일이 안 들어온다, 그래서 힘들다, 좀만 기다려달라, 막 이렇게 차하게 계속 변명을 늘어놓더랍니다. 그래도 이제 이 아내도요, 성격이 그렇게 막 못되고 한 사람은 아니라서 일단 참았대요. 참고 기다렸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원체 뭐 인성이 괜찮고 해가지고 그 남편의 형제들하고는 이렇게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했었나 봐요.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. 그 누나한테 얘기를 우연히 들었대요. 자기 동생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그 상간녀 새끼들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남편한테 찾아가서, 야, 네 새끼들은 지금 운동화도 다 떨어져도 운동화 살 돈이 없어서 지금 구멍나는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, 너는 지금 상간녀 자식들 지금 학원 보내주고 있냐? 너 사람 새끼 맞냐? 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. 이 상간녀가 굉장히 좀 마음도 연약하고 체력도 약하고, 더군다나 네가 얼마 전에 했었던 상간녀 소송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한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러면서 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, 그래도 너는 생활력은 좋지 않느냐, 그래서 너는 걱정 안 된다, 그래서 아이들도 걱정 안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 들었을 때요,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미친놈 같았어요. 미친놈. 이거는 제정신이 있는 놈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범위에 놓여 있는 그런 인간 같아요. 정말 기가 막혔는데, 사실 이렇게 이혼하고요,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은데, 특히 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이 상간녀한테 쓸 돈 다 쓰고, 심지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식들까지 챙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의 양육비는 10원 한 장 안 주는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있어요. 정말 이 추악감에 끝판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근데 이거는요, 반대로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엄마는 이제 뭐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이제 상간남을 알아서 그 상간남하고 그렇게 미쳐 돌아다녔어요.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. 그렇게 춤추고 놀다가 만난 남자가 뭐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운지 그 남자하고 그냥 매일 돌아다니면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.
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남편이 알았죠. 남편이 알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. 왜 난리가 안 났겠어요? 그래서 이제 또 이 부부들이 싸움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이 아내가 짐이기 뭐고 다 싸갖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.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. 근데 이 남편도 마음이 참 연약해가지고 이 집 나간 아내를 찾으러 엄청 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매일 울면서 다녔대요. 그리고 정말로 이 남편이 아침에 혼자 딱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은 눈물이 쭉 흘러가지고 이 베갯잎이 쫙 젖어 있고 그럴 때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찾고,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면 몰라도요, 옆에서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?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죠.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. 3년 동안 아내는요, 전화번호도 다 받고 아이들하고 일체 연락도 안 했어요. 그래서 그 남편이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셨어요. 오셔서 이제 이혼하고 이제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이제 소송을 했죠. 소송을 했는데,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법원 재판날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아내는요, 다른 얘기 안 해요. 자기는 돈이 없답니다. 그래서 양육비를 줄 수가 없대요. 그냥 계속 이 주장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담당 판사님도 이 아내분한테 좀 야단을 쳤어요. 엄마가 돼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잠적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 양육비 없다는 소리만 하느냐, 엄마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, 그래서 당연히 양육비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양육비 판결이 났습니다. 양육비 판결이 났는데 이 아빠가 그랬어요. 그 아내가 아직까지도 좀 미운정이라도 좀 남았는지 이 아빠가 그 아내한테 양육비 안 보내도 되니까 너는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대요. 근데 그 이후에요, 그 아내가 한 5개월을 귀찮게 이 남편한테 연락을 하더랍니다. 연락해서 양육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각서 써달래요. 나중에 달라고 하지 말고 각서를 써달랍니다.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어느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 집을 나갔대요. 바람 나가지고. 뭐 그런 놈 한두 번 본 건 아니니까 그렇지냐,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계획을 물어봤는데, 알고 봤더니 이미 그 남편하고 이 아내분은 재혼인 거예요. 그리고 딱 말씀은 이렇다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 남편이요, 전처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아내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내가 상간이었던 거죠. 그랬는데 이 남편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상간녀와 재혼을 한 후에 그리고 아이를 낳답니다. 그런데 이 계보는 남 못 준다고요. 이 남편이요, 지금의 현재 아내, 그러니까 과거 상간녀였죠. 이 자식에 대한 양육비, 어떠한 일말의 조금의 책임감도 없이 또 다른 여자 만나서 또 집 나가서 살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습성이에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 같아요. 본능. 한 곳에 정착하고 한 곳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냥 떠돌이 마냥,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이렇게 역마살 꼈다고 하죠. 그러니까 그러한 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. 이러한 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니까, 이걸 꼭 살아보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야 네가 그런 놈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,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러한 분들, 당장은 상간녀 아니면 상간남하고 불륜으로 이혼을 당한 후에 자기들끼리 뭐 아이들 양육비도 안 주고 행복하게 재미나게 잘 살 수는 있어요. 이런 걸 보면 이제 피해자분들이 입장에서는 저런 인간들은 벌도 안 받고 잘만 잘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, 우리 인생은요 항상 진행형입니다. 이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? 이들이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기간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결말이요 항상 안 좋았었어요.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. 제가 아까 두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그 상간녀였다가 이제 아내가 됐고, 그리고 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, 그로 인해서 양육비도 못 받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오셨던 그 아내분.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남의 가슴에 대못 박잖아요. 그러면 자기 가슴에도 대못 박힐 일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좀 정신들 차리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잘들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끝.